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만입니다.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 챙김 리더십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로서 우리 마음 챙김 리더십 강좌가 12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했던 1강에서 5강까지는 전체적인 마음 챙김 리더십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이었고 6강부터 11강까지는 마음 챙김 리더십 전반에 대한 소개, 그 중에서도 마음 챙김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수련할 수 있는 5가지 바른 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12강부터 16강까지는 전체 세 번째 챕터로서 마음 챙김 경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코칭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마음 챙김 리더십 연구소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앞에서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 시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를 개설했던 배경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바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스트레스 감소와 어떤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개인 차원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발과 조직 개발을 위한 것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 지금까지 본 교육의 가장 메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마음챙김 명상과 리더십 또는 코칭 회원으로서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강의와 좀 더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와 알람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우리 본교육의 또 핵심이라 할 수도 있고 개인 차원의 마음챙김 명상을 떠나서 마음챙김 리더십과 마음챙김 리더십을 적용한 마음챙김 경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이번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챕터의 교육으로서 본 과정은 크게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왜 비즈니스에 이런 마음챙김이 필요한가? 개인 혼자서 어떤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거를 조직에까지 가져와서 마음챙김 리더십을 개발하고 경영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번 12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리더십이란 결국 마음챙김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 경영을 하기 위한 4가지 원리 또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마음챙김 경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끝으로 행복 일터로 가는 기업이 행복 일터로 가는 플랫폼으로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려면 효과적이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녹음하는 시점은 2021년 코로나19가 2년째를 맞이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98년도에 있었던 IMF 금융위기, 마찬가지로 2007년도, 8년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로 인한 어떤 금융 대란 일어났고, 이 세 번째로 이 전 세계적인 대란을 준 게 이제 코로나19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던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서브프라임인 게 주택금융에 대한 모기지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브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신용도가 좀 낮은 등급에 있는 낮은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그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인 것처럼 판매를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에는 크나큰 금융위기가 왔던 그런 사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결과를 따르면은 이거는 결국은 제도의 문제를 하지만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즉 아까 했던 그런 리스크라는 거죠, 그죠?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그리고 그걸 확인하지 못했던, 어쩌면은 금융기관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는 탐욕에 적어놨습니다만, 이득을 위해서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또는 이제 중소금융기관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출했던 그 결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이 보고서에는 마지막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무모한 위험 추구, 탐욕, 무능, 어리석음, 이 책임감, 이런 총체적인 윤리적 문제가 바로 뭐다? 이 금융위기의 사태의 발단이었다.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란, 여기 있어서 프라임 이 위기에 적어놨던 이런 탐욕과 무능과 어리석음에 대한 구절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놨던 많은 제도, 시스템 또는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탐욕적이지 않은, 무능하지 않은, 어리석지 않음에 있어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인지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항상 안정적이라는 건 없고 항상 불안정한 것만 있는 거죠. 항상 위기만 있는 것이 항상 안정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와 불안, 안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잘 인식하고 감지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상을 한다는 것도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인식해 나가는 거죠. 즉, 우리가 마음 챙김 개인 차원에서 뭐예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뭐예요? 바로 이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뭔가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을 하는 근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챙김 리더십, 마음챙김 경영이라면 이거를 조직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명상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왜 조직 차원에서 또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아마 던지실 겁니다. 자, 그건 뭐다? 나의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와 동료, 우리 조직 모두가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자라는 거죠.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가자. 그것이 뭐다? 개인 차원을 벗어나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행복.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자라는 거죠. 너무 아이디어한가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죠. 또 한편으로 이제는 이 특히 조직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 조직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마음챙김 명상이 개인 차원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십을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 조직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그를 토대로 해서 뭐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자라는 거죠. 행복한 길로 가자.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다? 마음챙김 리더십의 4가지 축, 앞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주의 집중, 통찰하기, 지혜롭기, 자유롭기. 이것이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리더십의 4가지 근본축이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마음챙김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한다? 5가지 바른 길. 바로 뭐다?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일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이 5가지를 수련하면 뭐다? 마음챙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5가지를 수련함으로써 뭐다?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성과를 창출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챙김 경영은 마음챙김 리더십의 실천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십을 배우는 이유는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챙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그죠? 마음챙김과 마음놓침이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챙김이나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인 거고, 순간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반대로 순간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것이 마음놓침이 되는 거죠. 탐욕과 욕망과 어리석음과 무지가 일어나는 건 뭐다? 위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건 바로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마음 놓침은 뭐라 했다?
넉넉히 있다라고 했고, 마음 챙김마다 정신줄 잡고 경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정신줄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 챙김 경영에 또 중요한 건 뭐다? 이 선한 의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 것에서 플러스 알파 뭐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 선함이란, 그죠? 선함의 반은 뭐예요? 불선함, 선하지 아니함이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 놓침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선함이 마음 챙김과 결합되어서 일으켜서 하는 그 결과가 뭐다?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성과를 창출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 챙김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 경영은 마음 챙김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다? 우리 조직을 바로 성과를 창출하면서 행복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바로 마음 챙김 경영의 핵심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 경영에 대해서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개념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의지, 선한 의지와 마음 챙김을 통해 변화하는 존재의 실상을 어떻게 꿰뚫어보고 지혜와 자유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복과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이 앞에서 있는 마음 챙김과 이 선한 의지가 결합되어서 실상, 일어나는 부분들의 실상이 뭐다? 변화의 실상인 것이죠. 변화의 실상. 그렇죠? 변화의 실상은 뭐다? 모든 존재는 변화해 나간 거, 변화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바로 무상과 무실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기반은 뭐다? 이 네 가지 축, 주의, 중점, 통찰하기, 지혜롭기, 자유롭기, 그리고 이를 토대해서 다섯 가지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일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네 가지의 경영 원리를 도출했다. 첫 번째가 뭐다? 무상이죠. 존재의 실상은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해에 나간다는 거죠. 이게 기업 경영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더라도 뭐예요? 좀 바로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항상 변화한다라는 것. 그래서 뭐다? 끊임없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뭐 내일은 대비해 나가는 거. 이 변한 것은 두 번째가 뭐다? 실체가 없다라는 무실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무실체성, 우리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살펴볼 텐데, 이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행함에 있어서 이 무의라는 부분들, 무의라는 개념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또는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봄이 와라고 봄이 오는가요? 봄은 뭐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 겨울이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자연스럽게 일어남, 이것이 바로 무의라는 거죠. 또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것은 우리가 흥망성쇠 변화에 있어서 꼭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사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는 뭐예요? 만남의 중요성들을 우리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위하지 않지만은 우리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든 실천은 뭐를 바탕으로 한다? 자애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은 우리가 자애를 수련해 나가는 것보다 마음속의 자애의 마음이 우리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 행위에서도 뭘 바탕으로 한다? 이 자애가 바탕이 되는 거죠. 이 무상과 무실체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원과 실천에 갔을 때 이 자애의 마음을 바탕으로 이 실행에 나가는 마음, 이 바로 이것이 어우러져서 바로 마음챙이 경영을 만들어 나간다.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무상 경영이라는 것은 뭐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원인과 조건을 제대로 알아차는 게 중요하죠. 내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해 나갈 때 감각이 일어나고 간지러움이나 뻐근함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또 여러분도 제 수업만 듣기에도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몸이 엉터러지고, 그죠? 뭐 이렇게 갑자기 집중이 떨어지고,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 몸이 말을 하는 거죠.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죠? 바로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내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성원들이 보내는 신호, 고객들이 보내는 신호, 시장이 보내는 신호, 경쟁사들이 보내는 신호들을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 경영에 적용되는 무상 경영이 되겠습니다. 무실체성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무자 경영이라는 것에서 완전한 제로섬이 아니라 엠퍼티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비어 있다라는 것은 체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우주는 빔이 99%라잖아요. 그죠? 99% 비어 있고 1%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다 비었다라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는 건 아예 제로가 아니라 엠퍼티하다는 것이죠. 그 맹아처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그런 맹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형화된 조직,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지전을 한다는 건 정형화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동전은 뭐예요? 변형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코로나19도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지전을 해야 돼요? 기동전을 펼쳐야 돼요? 기동전을 펼쳐야 되는 거. 진지전만 해가지고 딱 셧다운 한다고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새로운 놈이 막 생겨 나가는데. 그럼 뭐야? 새로운 놈 생기면 새롭게 대응해 나가듯이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만큼 민첩하고 유연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잘하는 거죠. 조직도 바로 이 유연하고 민첩한 걸 요구한다는 거죠. 이제는 뭐다? 항공모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구축함 같은 다양한 편들을 익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무실체성 경영이고 무실체성 조직 운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무의도 마찬가지로 없는 게 아니죠. 행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자해라는 걸 우리가 실천에 가는 관계 깊은 거고,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어찌 보면 마음 챙김이 어떤 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 자기만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행복 플랫폼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기업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인간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또 유용한 툴 또는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마음 챙김 경영을 하면은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있으면 품질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있으면 고객에게 클레임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없는 돈이 팍 생기고 고객 문제가 해결되고 품질 불량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해결의 첫 단추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어디일까요? 자금이 생긴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금을 구하러 가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자금이 없다. 자금이 왜 없을까?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매출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남는 돈이 없다. 이거는 돈을 빌린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밑 빠진 독에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어 봐야 계속 물어듯이 빠져나가는 거죠. 뭐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죠.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 문제가 뭐지? 바로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 문제를 문제로서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게 시작이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것 된다. 이게 문제가 뭐지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하는 어디서 시작한다? 바로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챙김 경영은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 챙김이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들에서 벗어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서 내 한 사람의 마음 챙김이 옆 사람의 마음 챙김에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구성 모두가 마음을 챙긴다는 바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이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리더의 그 마음이 구성원들에게도 전심이 되는 거고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팔로우십과 파트너십을 같이 발휘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 해결의 단초는 뭐다? 나의 마음 챙김, 나의 마음 챙김 리더십, 이것이 자타불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이 우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비즈니스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건 뭐다? 업무소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보고받은 문제를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닌 염려와 걱정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거는 쓸데없는 망상이야. 그러면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갈등이야. 갈등을 갈등으로서 인지하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른적인 길이 뭔가 그것을 5가지 바른 길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마음챙김 경영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조직은 돈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 우리가 한순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마다 끊임없이 마음챙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쥐어짜서 순간적으로는 돈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우리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한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의 자발심을 발휘해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뭐다? 마음 챙김이고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윤 추구와 행복 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제 마음 챙김 개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챙길 때 뭐다? 우리가 내적 자유 행복을 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마음 챙김 바로 뭐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유의 마음,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상과 무실체성의 마음, 그러므로 그 토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나가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제가 마음챙김 개념에서 말한 4가지 원리도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 부분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삶 또한 영원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우리 조직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그 존재의를 다하는 동안 행복하게 구성원이 살아남았다면 그 존재의 가치는 다했다는 거죠. 뭐 역사를 보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챙김 개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마음챙김 경영을 해나간 4가지 원리, 첫 번째 뭐죠? 무상의 원리, 두 번째 무시체성의 원리, 무의의 원리, 자의 원리,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본강의 짧게 제가 이제 맛보기 강의를 하고요. 본격적인 거는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도 하면서 리더십도 개발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 혼자 하기보다는 그래서 같은 멤버, 뭐 동료,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고요.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코치고뱅이 통코칭닷컴으로 참여하고 싶다. 간단하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마음챙김 명상과 리더십 코칭 공부하는 시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겠고요. 여타의 교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렇듯이 본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알람, 구독 신청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